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소리 잘 나가고 있죠? 4월 한 달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못한 그런 달인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 월요일인데 4월 들어서면서 시장이 좀 힘이 없다, 메가리가 없다 이런 것보다는 좀 충격적으로 시작했죠. 관세 때문에. 이 관세로 인해서 뭐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싸움으로 번지면서 이들 둘이 싸우니까 고래 두 마리가 싸우니 이제 주변에 있던 잔잔한 바다에서 놀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았죠. 그런데 사실 그 영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성장 동력을 찾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4월달 시장이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어지러웠지만 우리 증시는 그렇게 어지럽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반발 수혜주들이 나오고 성장 동력이 생기는 종목들이 나오고 여기다 더불어서 탄핵이 인용되면서 대선 전국으로 저 시장이 완전히 전환됐잖아요. 그 순간부터 정책주가 쏟아졌는데 문제는 이 정책주가 쏟아지면서 시장이 좀 빠르게 변화를 했다. 빠르게 변화하면서 시장의 변화를 너무나도 빠르게 주다 보니까 사실 조기 대선이라는 건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나오는 거잖아요.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빠른 등락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좀 침체된 장세가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굉장히 침체된 시장이에요. 분명히 오늘도 상승한 종목들이 있죠. 상승한 종목이 있고 더군다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오늘 신고가 흐름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9만 원 목표가 얘기를 항상 드렸는데 넥스트레이드에서 지난 금요일에 9만 원 돌파하더니 오늘은 더 훌쩍 넘어서 9만 6,5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완벽한 모습을 보였고 이 완벽한 모습의 이 근간은 실적입니다. 시장 컨센이 뭐 한 두 배 정도, 한 300 정도, 200 정도 퍼센티지입니다. 한 200%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그걸 뛰어넘는 시장 예상 컨센을 훨씬 뛰어넘는 컨센도 높았는데 그걸 아예 더 뛰어넘는 그런 실적이 나와버리니까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큰 상승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선반영 됐다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누구도 선반영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는 없죠. 선반영에 대해서 몇 퍼센트가 반영돼야 과연 선반영이 맞는 거냐 이런 거를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지금 단순하게 주가 차트의 흐름만 봐서도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만드는 차트예요. 제대로 된 주도 섹터 흐름을 탔고요. 뭐 예를 들어서 HD 현대일렉트릭의 이제 2024년 작년 한 해 동안의 모습 그리고 올해 초까지의 모습을 보면요. 이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줄 만한 슈퍼사이클입니다. 솔직히 전력기기들보다 훨씬 더 상승 탄력이 더 커야 되는 게 지금 조선주예요. 그래서 하나 오션도 그렇고 하나 엔진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 엔진은 주가가 워낙에 그리 높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 엔진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더 가져야 돼요. 더 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HD 한국조선해양도 더 가야죠. 와, 근데 한국조선해양이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 상승폭이 이 종목이 이렇게 오른다라는 거는 엄청난 기록이에요. 물론 이제 이 알짜 자회사 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현대중공업이 더 상승 탄력이 커야겠지만 결국에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더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직 출발을 많이 하지 않은 조선주들을 우리가 좀 많이 봐줘야 돼요. 한진중공업 예전 한진중공업인 HJ중공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주가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직 신고가 흐름이 아니죠. 지금부터 신고가 자리 전고점까지만 가도 20%꽤 큰 폭의 상승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위치가.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지금 제가 리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막상 본격적으로 리딩을 뭐 한다, 여러분들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가격 설정 미리 해놓고 이 가격에 사야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세팅을 해놓고 진입을 하셔야 돼요. 하나오션을 보게 되면 작년 12월 23일부터 매매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12월 23일에 35,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했어요. 35,000원 이하에서 매수해서 1월 7일날 32,000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은 지나간 차트니까 짧게 수익 실현한 것 같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상승이었어요. 1월 7일이 이날이거든요. 과거로 돌아가 보면 요날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고점 돌파하고 완전히 급등 차트로 뻗어 올라가는, 평소에 하나오션이 나타내는 모습이 아닌 상태의 모습이잖아요. 이 상태가 됐을 때 일단 1차적으로 42,000원 수익 실현이 나갔었던 건데, 그 다음날 더 오르네요. 계속 오르죠. 아니, 해도 너무 오르는 거야. 그래서 매도를 멈췄죠. 그리고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매수하는 구간은 또 놓치게 된 겁니다. 아니, 주질 않았죠. 아예 내가 원하는 매수 구간을 주지를 않았어요. 42,000원 매도 이후에 4만원 초반대나 4만원 이하 구간을 노리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죠. 근데 이따만 해도 방산에 대해서 트럼프가 러브콜을 했다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이슈가 없었어요. 있었죠.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슈는 작년에 이미 많이 반영이 된 그런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슈퍼사이클이 어떤 실적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다들 너무 좀 섣부르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도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노렸다가 또 가격을 주지 않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거는 대형주잖아요. 초단타를 하는 종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쫓아가면서 매수를 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매수한 다음에 바로 내린다고 손절할 것도 아니고 오른다고 또 바로 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해도 너무 오르니까 가격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뭐 기다리지 뭐. 왜냐, 단타할 종목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매수해도 되고 다음 주에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종목을 매수할 때의 명분은 지금 당장 어떤 이슈가 나와서 계약 수주 이런 이슈가 나와서가 아니라 다음 분기 또 다음 분기에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실적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오늘 살 건데 내년까지 미루면 안 되겠죠. 그 정도로 미루는 게 아니라 오늘 가격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급히 쫓아가지 말고 뭐 다음 주에 사도 돼요. 정 사고 싶으면 오늘 사는데 왕창 사지 말고 조금씩만 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형주들은 야금야금 모아가는 겁니다. 가격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상황이 될 때 그 시점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기다렸죠. 뭐 문자를 계속 리딩을 할 수 없으니까 제가 그냥 뭐 수익 나는 금액으로 계속 매수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하나오션이 12% 오르고 17% 오르고 17% 오르고 이러는데 매수하는 건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매수했었던 때가 이제 4월 8일 요 날입니다. 이 날이 언제예요? 가장 최근에 저점을 찍었던 4월 7일. 급락한 이후에 요 반등 구간 노려서 여기서 매수 진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까지의 흐름 나와서 오늘 95,000원에 이제 매도 전략을 드렸는데 1차적으로 절반 매도하는 거죠. 1차적으로 절반 매도해놓고 또 보는 거예요. 내려올 겁니다. 8만원대 초반선, 이제는 또 레벨이 달라졌죠. 계단식 상승이에요. 이제는 또 주가 레벨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의 매수가는 또 바뀝니다. 여기도 사실 저는 7만원대 매수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떨어져 주면서 이날 6만원 깨질 뻔했는데 이러면서 오히려 가격을 너무나도 잘 줬어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와서 1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해서 400%나 증가했습니다. 400% 증가면 이거는 시장 컨센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죠. 매출이 37% 증가. 매출이 37%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대폭 상승했다는 건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거죠. 그리고 순이익은 322% 증가. 대충 이렇게만 나왔구나, 실적이. 지금 하나오션의 실적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뭐 물론 숫자로만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빅사이클이 2021년부터 어떻게 보면 된 거예요. 수주가 그때부터 진행이 된 거고 그 수주에 따른 결과물이 이제 이번 분기부터 나오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실적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하나오션이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의 매출 비중이 확대된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추진하는데 여기서 최대 수혜주는 강관 기업이 아닙니다. 관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고 바로 조선주예요. 최대 수혜주가. 근데 그 중에서도 두 기업을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익성이 높은 LNG 운반선 매출 비중 확대, 그래서 수익성이 엄청나게 끌어올려진 건데 이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트럼프 집권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습니다. 몇 달 안 됐어요. 반년도 안 지났어요. 그러면 자신의 공약을 지금 이어나가면서 관세 전쟁이라는 걸로 지금 세계 경제를 흔들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평가를 높게 받지 못할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장 국면에서의 정책을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성장 국면에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에너지 정책이에요. 자기 땅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 영토 내에 있는 자원을 채취해서 파는 거죠. 이 작업을 해줘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자본주의 시대의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돈을 벌어다 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알래스카 LNG 사업을 지금 이거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관심 있는 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혀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재료를 응축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쌓아놓고 있어요. 쌓아놓고 있다가 미중 간 이 무역 갈등 지금 좀 해소되는 분위기죠. 완전히 해소가 되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조선주 쪽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 그래서 물론 하나오션이 뭐 그런다고 얘가 급등 해봐야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근데 17%나 상승을 한 적이 있고 13% 바로 어제 금요일에 상승한 퍼센티지입니다. 넥스트 트레이드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뭐 무시할 수 없죠. 20%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1승이나 M&A 매물로 나온 현대임스와 같은 종목 그리고 성광밴드와 같은 종목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서 작은 종목들은 단기적 관점에서 근데 이게 조선주는 덩치가 좀 작은 종목도 좀 느리게 움직여요. 그런 특성을 좀 아셔야 되고 그나마 빨리 움직이는 게 일승과 현대임스입니다. 그리고 조선주에서 개별주는 얘들로 보시고 좀 아예 대형주다. 저는 하나오션은 늦지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동반으로 추천드렸었던 이제 한화엔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엔진이에요. 선박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한화엔진은 먼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한화엔진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가 당연히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분기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어질 겁니다. 일감이 향후 5년간의 일감을 전부 다 싹 채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의 실적 걱정은 없어요. 걱정이 된다면 이제 과도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5년간의 실적을 쌓아놨는데 그게 주가에 한 번에 반영되면 급등을 하겠죠. 그럴 때 이제 주가가 너무 높다라는 경고등이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5년치 일감이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됐든 주가를 결정하는 건 실적인데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주고 있고 주가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만큼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특히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일단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한 달은 조선주 얘기를 지금 좀 길게 해드렸는데 그만큼 지금 조선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성장 국면에 들어온 거는 뭐 이미 지났고요. 이제는 성장한 다음에 아주 그냥 순항하는 그런 상태, 고속으로 순항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들 가져야 됩니다. 배잖아요. 순항을 고속으로 한다고 해도 중간에 탈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한테 매매 기회를 줍니다. 지금 미증시가 4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이제 우리 시장 오늘 기대 안 했습니까? 저는 엄청 기대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 엄청 활기를 띠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사실 주도주가 부재였어요. 지금 설명드린 이 조선주
하나오션이 오늘 엄청난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지지부진하잖아요. 오히려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도 거래가 뭐 그렇게 활발하게 되고 있진 않네요. 뭐 오늘 밤에 어떤 이슈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내일 프리마켓에서 움직임이 나오겠는데 지금 당장은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이랬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장에 모멘텀이 없습니다. 주도주가 부재해서 양시장 모두 힘을 잃은 것도 많지만 양시장이 힘을 잃은 이유, 그러니까 주도주가 부재한 이유 자체가 이제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적으로는 모멘텀이 안 돼요. 지금 얘기는 실적이 아직 반영 안 됐다면서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한 건 향후 5년간이죠. 앞으로 주가 상승인 거예요. 지금까지 주가 상승은 아무래도 우리 수익률도 그런 만큼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65,000원에 매수한 올해 매수한 그 물량도 지금 수익이 어마어마한데요. 35,000원대 매수한 건 지금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3배가 갔어요. 이 상승폭은 역시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오션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선 실적 모멘텀 말고 다른 모멘텀이 필요해요. 어떤 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액션을 줘야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미통상협의를 좀 기대를 한 게 한미통상협의에서 조선주가 분명히 협상카드로 쓰일 거고 조선주가 협상카드로 쓰인다면 뭘로 쓰이겠어요? 도와주는 걸로 쓰일 거 아닙니까? 지원해주겠다. 하나오션이 미국 현지에서 사업하는 거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임팩트 있게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많이 아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고 들어갈 만한 협의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한미통상협의에서 협상이 되든 안 되든 조선주는 무조건 수혜주였거든요. 근데 그 수혜는 어저께 이제 13% 오르면서 금요일날 오르면서 선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게 이제 추가적인 이 부분에 대한 액션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오늘 이후에 상승 흐름을 또 찾아가겠죠.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오션이나 이런 종목들 지금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면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고 그건 이제 오늘 이후의 얘기고 오늘 장을 보자면 주도주가 부재 중이었어요. 조선주는 주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주도주가 될 수가 없었어요. 모멘텀이 실적 모멘텀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를 끌고 올라가기는 역부족이었던 조선주였고 그리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는 건 어디예요? 개별주 시장. 개별주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 아닙니다. 절대로. 잡주랑 다른 단어예요. 스몰캡 시장에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섹터에 포함이 된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섹터가 되기 전 단계인 테마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테마주로도 불리죠. 이러한 개별주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는데 바로 정책주였죠. 근데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이슈, 여기 개별 다 개별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개별 이슈는 그냥 또 시장 전체에 영향 미치는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독자적인 그 종목만의 이슈들 이런 거 나오는 종목들만 산발적인 등락을 보였는데 오늘 SKT 유심 해킹에 대한 이슈가 불거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AI 보안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였습니다. 양자 컴퓨터 쪽도 보안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상승을 하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한싹이나 센즈랩, 모니터랩과 같은 AI 보안, 딥페이크 범죄 문제가 대두됐을 때 이거 보안 솔루션 누가 하느냐 그때 수혜주들이 있었죠. 그 종목들이 이제 오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AI 보안 관련주들도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AI 관련 기술 기업에 대한 이 정책 여기에 AI 보안 관련주들도 당연하게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보안 관련주는 지금 SKT의 유심 해킹 문제는 물론 단발적인 악재지만 단발성이에요. 이건 지속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단발성인 테마이지만 이슈이지만 AI 보안 관련주들의 향후의 움직임은 단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AI 반도체 하드웨어를 키워주고 그 다음 AI 소프트웨어 솔루션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 이 소프트웨어들 이 알고리즘들 물론 자체적인 방어막들이 있겠지만
이들에게 보안 솔루션을 제공해 줄 만한 기업들도 함께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I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AI 보안 모두 다 우리가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섹터들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를 했어요. 기관이 이제 순매수를 코스피장에서 보였는데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좀 집중적으로 하길래 기대를 좀 했는데 오늘 좀 실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지수는 코스피 지수 상승으로 오늘 마감이 되긴 했지만 사실 상승이라고 보기엔 좀 약하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 기관 뭐 쌍끌이 매도가 오늘도 진행이 되는데 정책주들 중심으로 지금 스몰캡 시장이 형성이 돼 있어서 더더욱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한미반도체인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 지금 한미반도체 시간에서 얼마인가?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어떻게 거래되고 있죠? 올라오고 있네요. 다행이다. 지금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큰 전쟁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최대 거래처가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와 지금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어요. 갑과 을의 대결입니다. SK텔레콤이 본청이고 한미반도체가 하청이 맞는데 싸우고 있어요. 하이닉스로 보낸 이 장비, TC 본더 장비들이 있는데 이 TC 본더 장비들을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력을 파견해요. CS 인력을 파견하는데 그 인력을 전부 다 철수시켰다 그러죠. 이거는 도전입니다. 근데 여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게 SK 하이닉스에서 먼저 한미반도체 TC 본더를 사용하다가 다른 기업들의 TC 본더를 구매해서 생산 라인을 만들었어요. 한미반도체로서는 약간 자존심이 상하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이 뭐라고 해야 돼? 공급이 아니고 구매처를 늘린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경쟁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장 큰 문제는 하나세미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TC 본더를 만드는 하나세미텍이라는 기업인데 한미 반도체랑 지금 특허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세미텍의 장비를 20%나 높은 가격에 들여와서 생산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한미 반도체가 자기들이랑 특허권 소송하고 있는 기업 거를 우리 장비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서 생산 라인을 만들었어. 자존심 상하죠? 나가란 얘기잖아요. 거의 뭐 이건 나가란 얘기죠. 말만 안 했지.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자존심 싸움이 불거지고 있는데 근데 한미반도체로선 하이닉스에게 납품이 끊기게 되면 거래가 끊기면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볼 겁니다. 그게 갑과 을의 관계죠. 물론 이제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에도 납품을 하고 공급처를 늘리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하이닉스에게 거의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문제가 한미반도체를 괴롭히는데 만약에 한미반도체랑 하이닉스랑 싸우게 된다면 한미반도체로서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는 이제 기술적인 요소도 있어요. 지금 이제 12단 적층으로 가면서 HBM4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이건 이제 12단 적층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한미반도체의 TC 본도는 이 두 자릿수 적층 단계를 갈 수가 없어요. 왜 못 가냐면 기술적인 한계.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새로운 본딩 기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미반도체가 이 기술을 개발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어요. 기술적인 문제죠. 이 기술적인 문제로 하이닉스가 얘기한다면 한미반도체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렇게 돼 가고 있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하이브리드 본딩 제품을 만든다면 뭐 또 다시 거래가 될 수 있겠지만 서로 이게 감정이 한번 상해버리면 힘들겠죠. 이미 하이닉스는 네덜란드 기업이죠. 어디니? 네덜란드 장비사 ASM에 이제 싱가포르 자회사가 있어요. ASMPT. 여기와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기업인데 여기 계약을 해서 이제 하이닉스 생산 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로서는 굉장히 좀 직격탄을 맞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간 방향성을 좀 잃었어요. 아리송하죠. 이게 지금 왜냐면 반도체 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 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결론은 이겁니다. 하이닉스가 더 고부가 가치 HBM4를 만들기 위해서 한미반도체의 장비를 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한미반도체와 같이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은 타격을 볼 수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아니고 팹리스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팹리스 기업들이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하이닉스가 이 TC 본더를 다변화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고객사의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고객에게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TC 본더를 다변화하면 고객사가 설계도를 보냈을 때 이거를 생산 라인에 맞게끔 솔루션화해야 되는데 이거를 팹리스 업체들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이제 지금 뭐 HBM4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생산 방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D램 중간에 완충제 넣고 그 다음 D램 완충제, D램 완충제 이렇게 쌓았는데 이제 고단 두 자릿수 이상의 단수로 올라가는 HBM4부터는 반도체 이렇게 그냥 직접 적층해서 열을 가해서 접합을 한대요. 엄청난 기술인데 기술적인 요소야. 저도 그 기술자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어쨌든 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연구 개발들을 하고 있는 거고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도태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런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 이 반도체를 컴퓨터에 인식시켜줘야 되잖아요. 새로운 컴퓨터 안에서의 신호를 주고받는 단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PCLE라고 하는데 슬롯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램을 꽂고 CPU를 꼽는 그 슬롯, 이걸 만드는 기업들 잘 봐야 됩니다. 이걸 이제 한 단계 더 앞선 PCLE를 CXL이라고 부르는데 컴퓨팅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부르는데 컴퓨터 내부적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이 속도를 정말 최적화해주는 일종의 통로예요. 근데 가장 속도가 빠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거는 게 가장 빠를까요?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하는 게 제일 빠를까요? 붙어 있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CPU, 램, 뭐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 이 모든 걸 하나로 결합해서 만드는 새로운 차원의 반도체. 이걸 이제 CXL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단계까지 갈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 관련주들이 붐을 일으킬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믿고 있어요. 갈 수밖에 없는 단계입니다. 지금도 경쟁이 격화돼서 엔비디아가 이제 2026년에 새로운 이제 GPU인 루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루빈이 나오더라도요. 그 루빈 나올 때 2026년 되면은 루빈을 넘어서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기술 경쟁은 초격차 기술 경쟁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HBM3E에서는 완전히 밀렸지만 HBM4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우위에 설 거야 하면서 한 단계 건너뛰고 더 앞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관심 줍니다. 계속해서 관심 주고 이 계속해서 관심을 둬야 될 때가 지금 같은 때예요. 조정받고 있잖아요. 많이 오른 게 아니고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이럴 때 매수를 해놓고 기다려주면서 다음 상승 구간을 한번 노려보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AI 보안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주도 섹터가 없다라 그랬죠. 주도력을 보인 종목들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주들 잘 살아 있어요. 만약에 악재가 나오면서 한미 반도체와 하이닉스의 전쟁 또는 뭐 미국에서의 반도체 지수 하락 이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한다면 계속 담으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계속 가져가야 되는 섹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 급등을 보인 건 뭐다? 바로 한싹이죠. 상한가입니다. 제가 이거 무척 강조했던 종목이고요. 우리 이거 무중도 받았어요. 아직 이제 매수가, 이 무중 받았을 때 당시에 매수가, 여기 권리할 당시의 매수가는 아직 안 왔죠. 근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무중 받은 분들은 크게 손실이 아닐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매수했거나 좀 애매하게 중간에 매매가 꼬였다면 이제 지금 현재 저 전고점 21,000원인데 많이 낙폭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가가 많이 높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요. 지금 이거 오늘은 상한가잖아요. 오늘은 안 되고 이번 주 중에 6,500원
6,000원 요런 자리들 주면은 추가 매수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계속 노리는 종목이고요. 저 이거 얼마 전에도 3월 달에 우리가 이거 매수 사인이 들어갔었을 거예요. 봉김에 찾아봅시다. 2월 달인 것 같은데 차트 보니까 2월에 우리가 한번 매수를 또 6,600원 자리에 한번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게 6,000원에서 7,000원 사이 구간이 오면 얘는 하락할 때가 아니고 상승할 때 이 가격대가 오면은 무조건 매수 시그널이라고 봐요. 여기서는 항상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유입이 돼요. 무증을 받았을 때, 무증했을 때 그때 단가 비슷한 단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와서 매물 소화가 이루어진다면 단기간 급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AI 보안 관련주지만 보안부터 시작해서 보안이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과 연관이 돼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이제 일자리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과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요 AI 관련주 중에서 보안 솔루션 관련주들 한싹, 센즈랩도 오늘 아주 좋았죠. 센즈랩은 시간 외에 거래가 되는데 현재 흐름 아주 좋고요. 모니터랩 역시 흐름 아주 좋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많이 움직였어요. 인스피언 같은 경우에도 오늘 20%로 마무리가 되는데 SAP 보안 솔루션 1위 이제 SKT 해킹 사고 수혜주가 됐죠. 그리고 최근 신규 상장한 종목 중에 더즌 이거 역시 지금 우리 제가 얘기 드렸었죠. 신규 상장주인데 무증을 해요. 신규주인데 무증하는 종목은 눈여겨봐야 돼요. 그만큼 신규 상장주는 두 가지라 그랬죠. 돈을 정말 잘 벌거나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근데 사실 더진이 기술력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고 더진이라는 기업이 기술력으로 봤을 때 이 디지털 뱅킹 솔루션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이 대장주가 카카오뱅크거든요. 아 대장주가 아니라 대주주가 주요 주주가 카카오뱅크가 아니고 카카오페이. 기술력이 그렇게 하이 레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겠어요? 돈을 잘 번 거예요. 그래서 무증을 하는 겁니다. 자본력이 빵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즌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하락 출발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를 안 한 건데 원래는 지난주부터 얘기했죠. 지난주에 목요일도 금요일도 다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를 안 한 것은 밑꼬리가 전이었고 시장이 불확실했기 때문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전전 불확실한 상태에서 하락 출발해서 그냥 패스했었던 나중에 이제 추가 매수하자고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세상에 SKT 해킹 이 사고 때문에 결제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료 자체는 단발성이에요. SK의 해킹 사고는 단발성으로 끝날 악재지만 문제는 이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과 미래성은 단발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처럼 이슈가 나왔을 때는 매도 기회를 준다면 매도를 한번 해주고 내릴 때 다시 한번 잡아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또 나중에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즌, 뭐 한싹 이런 종목들 흐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조선주 얘기 드렸고 AI 반도체 얘기 드렸고 또 그 AI 보안 관련주들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었던 세 가지 섹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가장 뭐 시장에서 좋은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시장이 굉장히 불건전했단 말이에요. 불건전했다. 정말 재미가 없었어. 너무 불건전했어. 근데 이 불건전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정책 테마가 여러분 정치 테마주랑 정책주랑은 다른 거예요. 정치 테마주는 인맥주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정책주는 완전히 결이 다르죠. 얘는 묻지마 상승, 정치 테마는 묻지마 상승이지만 정책주는 상승할 명분과 이유가 뚜렷해서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주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정책이 뭐 지금 AI 솔루션, 보안 솔루션 이거 얘기한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죠.
인터넷 강국이라는 건 이 나라의 국력의 일부분, 제가 볼 땐 대부분이에요. 이 인터넷에서 나오는데 이걸 보안을 안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보안을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뻥뻥 뚫리면 국가 기밀 다 날아가잖아. 그냥 보안 솔루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의 AI 보안은 제가 볼 땐 지금 수준이 너무 미약해. 더 커져야 되고요. 기업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큰 기업에서 나서든가. 오늘 LG CNS도 오르던데 LG CNS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기업 CS를 하는 기업이라서 이런 종목들을 잘 봐야 되는데, 근데 오늘 이런 정책주들이 아니라 정치 테마가 기승을 부렸다는 겁니다. 바로 아이스크림 에듀. 아 정말, 아니 빤히 알아. 우리가 빤히 알잖아요. 뭐냐면 내일 어떤 후보가 어딜 간대. 내일 어떤 후보가 뭐 무슨 연설이 예정돼 있어. 내일 무슨 당에서 경선을 해. 내일 또 무슨 당에서 대선 후보를 확정해. 다 알고 있잖아요. 사전에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 사실 어느 정도 감은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 감은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관련주 형성된다. 주가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 거야.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출마 임박이 되고 있고 캠프를 꾸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예전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다 한다고 했어. 다 한다고 하고 캠프 다 꾸려지고 다 꾸렸는데 다음날 아침 8시 반에 안 나겠다. 관련주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랴라는 종목이 있어요. 상한가 딱 들어가 있어. 상한가 들어가 그냥 당연히 상이죠. 관련주 이맥주 정치 테마니까 묻지마 상승이야. 근데 다음날 안 한다라는 얘기와 함께 바로 그냥 점화로 떨어졌거든요. 저는 이 인맥주, 그냥 정치 테마주 안에서 인맥주들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엔간해서. 근데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는 교육주였단 말이에요. 교육주인데 이번에 시공테크가 한덕수 대행과 관련 있는 기업이 되면서 시공테크 자회사인 아이스크림 에듀가 상한가를 간 거고, 시공테크는 늦게 출발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에듀가 먼저 상한가 들어가고 시공테크는 거의 보합권이었는데 알면서도 안 했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은 유혹이 있죠. 인맥주들 유혹이 엄청나요. 근데 이 유혹에 절대 빠지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매매하시려면 그냥 현재 자연스러운 단발성이 아닌 이유가 명분이 확실한 종목들을 매매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훨씬 더 매매하시기 편할 겁니다. 지금 시간에서 세명전기 흐름이 좋잖아요. 세명전기 흐름이 좋고, 또 흐름 좋은 게, 흐름 좋은가 여기서 다른 컴퓨터에서 확인을 한번 하고 LI 바이오스마트인데 바이오스마트가 아까 이제 3,930원에서까지 거래가 됐거든요. 3,900원 선에서 거래가 됐다. 근데 계속 상한가, 시간의 상한가를 넘나들면서 지금 거래가, 가격이 체결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정책주예요. 어떤 정책이냐면 호남 지역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그리고 탈플라스틱을 달성하겠다. 이 두 가지 친환경과 에너지 정책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전력망이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잘 돼 있는 나라인데 전력을 생산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나라이기도 하죠. 전력망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전력망을 더더욱 효율적으로 하겠다. 효율적인 전력망을 갖추면 전력의 손실이 줄어들어요. 훨씬 더 아껴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전력망을 이제 호남 지역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고, 탈플라스틱 공약을 했고, 이 두 가지 모두에 들어가는 기업이 바이오스마트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스마트 같은 기업은 차트는 이미 만들어 놨잖아요. 차트는 만들어 놨고 좀 불규칙한 패턴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 정책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정책이 민주당의 정책이죠. 이재명 후보. 그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나 이재명 후보의 행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인맥주처럼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도 얘는 정책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 토론회를 한다거나 이럴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뭐냐면 불규칙하게 움직이는데 불규칙한 뜬금포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종목들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처럼 장이 지루하고 좀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는 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은 항상 나와요. 그건 맞습니다. 나한테 그게 없을 뿐이지. 근데 이제 내일은 우리에게 상승하는 종목이 탄생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승할 만한 것만 사놨거든요. 상승할 만한 것만 제가 고르고 골라서 지금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내일 당연히 상승이 나와야 돼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 봅니다. 그래서 내일 당연하게 상승이 나와야 되고, 내일 상승 흐름이 나오면 또 그 후속이 될 수 있는, 그 다음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제가 발굴하고 그런 종목들로 세팅을 해 드릴 테니까 매매할 때 좀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영상 또 텔레그램 커뮤니티 이런 거 활용하시면서 도움을 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유튜브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채팅 확인을 못해서 좀 답답한데 다음 주에는 채팅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 라이브 참여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푹 쉬시고, 지치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지치는 날인데 다음 주 연휴가 있잖아요. 이번 주 징검다리부터 시작해서 연휴가 있으니까 좀 더 기운들 내시고 힘들 내시고 이번 주 거래 일수 꽉 채워서 아주 즐겁게 재미난 매매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금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